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이번 토요일날 라방도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1차, 2차를 나눠서 진행했고 좀 노란 딱지가 붙을 만한 그런 노래나 이런 부분의 영상은 아예 떼서 2차로 진행을 해서 비공개를 했고요. 1차는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나 주식 얘기 중심으로 그렇게 좀 분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튼 좀 많은 시간 동안 진행하는 바람에 중간에 또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 오버를 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7번째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경을 왜 이 폭죽과 기금이 인형을 또 다시 출연을 시켰냐면요, 그걸 오늘 인트로를 마치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이 들어온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의미가 조금 있는 게 있었어요. 요게 연기금이 오늘 시장에 한 1,1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장중에 확 뿌려진 내용이 아니에요. 기사의 내용도 아니고 이제 요런 글들이 제가 아는 이제 그런 증권사나 기관들 루트로 이제 들어왔어요. 뭐냐면 이게 연기금 매수가 한 200~300억 정도 순전환 했을 때쯤 국민연금이 오늘 4개월 만에 자금을 집행을 한다. 사회 책임 유형 집행이다라는 이제 키워드로 이제 내용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디서 받았냐 하면 이제 몇 단계를 건넜어요. 사실 누가 보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막 구구절절이 연기금 산다니 이렇게 누가 만들어서 들어온 자료가 아니라 마치 어디 공문에 있는 문구처럼 사회적 책임 유형 집행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어디서 받은 거를 이제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까, 사회적 책임 유형. 그리고 오늘 이제 그래서 연기금의 추이를 장 막판까지 계속 좀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외국인 2,000억, 기관 3,000억 매도하고, 외국인도 코스닥도 700억, 기관도 250억을 매도를 했지만 여기 보시면 연기금이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거의 작년 요까지는 아니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팔기 시작해서 주구장창 팔다가 오늘 첫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도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면 계속. 근데 그때는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 이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주구장창 팔다가, 근데 이제 요게 또 재밌는 게 한번 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국채금리 시그널이나 오늘 다른 시장의 주체들, 특히 기관들 쪽에서 금융투자 쪽은 아무래도 17일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무튼 지금 좀 관망 기조로 보고 있거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그래서 시장도 오늘 크게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다행인 또 포인트는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오늘 우리 장중에 1.63%까지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미국 국채금리가 1.63%까지 급등하다가 조금 떨어졌고요. 최고 지점을 오늘 거의 찍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국채금리에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도 잠깐 체크해. 나스닥이 우리 선물 지수가 우리 시장 끝날 때 0.3%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 0.3%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끝나는 기준으로 지금 또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우리가 엄청 우려하던 지난주까지만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에 시장에 특히 테크주 중심으로 굉장히 연동돼서 크게 하락했던 어떤 분위기는, 연결고리는 조금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아까 저런 내용이 돌고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온 거, 요거를 굉장히 오늘은 한번 지켜볼 만한 추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기금이 그러면 이제 평소에 뭐 연기금 사는 종목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닌데 오늘은 좀 관심이 있었어요. 한번 보니까 연기금이 오늘 뭘 많이 샀냐 보니까 포스코 요런 와중에 조용한 와중에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조선해양,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팔았어요. 기아차를 좀 특히나 많이 샀어요. 오늘 10만 주 정도 수량으로는. LG이노텍도 사고 현대건설주 좀 많이 샀어요. 한국항공우주, 삼성 SDI, 뭐 LG 쪽 계열, 뭐 CJ제일제당, 호텔신라, OCI 요런 쪽으로 지금 조금 이제 그 삼성전자는 왜 또 팔았어요. 그 삼성전자를 또 그리고 여기 순매도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팔았는데 삼성전자를 이렇게 또 판 것 치고 팔면서도 1100억 샀으니까 꽤 그 코스피에서 오늘 좀 매수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그널은 연기금이 이제는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장에 큰 좀 약간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안 그래도 거래량이 좀 죽어서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이 저렇게 샀던 종목들은 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볼까요?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오늘 연기금이 산 종목들 주식 오늘 좀 약했지만 포스코 제가 이거 사실 미리 안 열어봤어요. 아까 잠깐만 보고 지금 처음 여는 거예요. 이 종목이 올랐는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빠졌네요. 그 다음에 기아차, 호텔신라 많이 올랐죠. 현대건설. 그러니까 연기금의 매수 종목, 대형주 특히 하시는 분들은 연기금의 매수 종목들이 뭔가 요거는 꼭 한번 요 추이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요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조금 더 살펴보죠. 코스닥만 한번 볼까요? 연기금이 코스닥만 보니까 뭐 이오테크닉스, 덕산네오룩스, 아프리카TV, JYP, 컴톤스, YG 엔터테인먼트, 실리콘웍스 요런 종목들. 하여튼 연기금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요 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 시간 이후에 내일도 또 연기금이 들어온다면 당분간은 연기금이 들어온다면 만약에 연기금이 사는 대형주들, 연기금이 사는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조금 한번 종목들 좀 소팅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요게 좀 오늘의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그리고 그 역시나 그 테크주들은 역시나 조금 아직은 물론 개별 종목마다 좀 반등도 하고 뭐 좀 이런 분위기들을 좀 탔고요. 전체적으로는 오늘 뭐 역시 컨택트주들이 좀 강했습니다. 특히 건설주들이 좀 강했는데요. 건설주들이 보유하시는 분들 있죠. 상승 이유가 뭐 서울시장 후보들의 규제 완화 공약 기대감,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저PBR 선호 시장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만들어 간다고 보는 게 건설주나 건설 기계 관련 주들을 이 소위 말하는 뭐 여의도라고 지칭하긴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장이라는 걸 누구를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장이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된 지난주부터 해서 지금 건설이나 건설 기계주들을 어떻게든 계속 올리려고 뭔가 갖다 붙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대건설 기계 제가 말씀드린 진성 TNC 이런 주식들이 지금 뭐 DEC 강하잖아요. 지금 역시 분위기를 타죠. 어쨌든 이런 시장이 그러니까 계속 이런 또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분위기까지 건설주로 또 같이 끌어들이려고 하죠. 뭔가 이런 거 보면 저도 이 시장이라는 게 뭔가 항상 커넥트가 있다. 분위기를 만들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세력이다 보기보다 우리가 뭐 유행도 어떻게 보면 마치 세력처럼 퍼지고 이런 게 있듯이 시장을 가만히 보다 보면 아무튼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역시나 최근에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게 그 CJ 뭐 프레시웨이나 요런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유통주들이 리밸류에이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요. 뭐 이마트 그 다음에 뭐 GS 리테일 그 다음에 F 리테일 그 다음에 네이버까지 제가 다시 봐야 되는 게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 것들이 지금 시장이 굉장히 트리거랑 센세이션이 됐어요. 왜냐하면 쿠팡이 연간 거래액이 20조인데 적자 기업이에요. 근데
그럼 적자 기업의 밸류에이션 어떻게 매길까요? 근데 이게 아마존이나 뭐 알리바바도 예전에 적자였을 때 밸류에이션 어떻게 매기냐면 연간 매출액을 그 PSR이라고 하거든요. PER이 아니라 나중에 용어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에 제가 한번 PSR 기준으로 뭐 한 2.5배, 뭐 50조가 되는 거예요. 20조 매출이 거래액이 쿠팡이. 그래서 50조 정도의 뭐 공모 적정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존이 지금 그런 PSR 기준으로 뭐 10배 넘고 뭐 알리바바가 8배 정도 된대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유통 이커머스 어떤 쪽 영역들이 그렇게 PSR로 밸류에이션을 산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선식품 쪽이나 뭐 쓱닷컴 가지고 있는 이마트가 쿠팡이 지금 뭐 나스닥에서 100조도 한번 찍었는데 이마트가 지금 매출이 얼마예요? 22조 원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커머스 쪽이 또 몇 조 되잖아요. 근데 시총이 5조밖에 안 되죠. 그럼 네이버 쇼핑이 국내 1인데 네이버는 웹툰도 있고 뭐 마케팅에 온갖 다 있는데 네이버가 지금 한 62조? 이 너무 싼 거 아닌가? 네이버 쇼핑 앞으로 떼서금 미국 나스닥까지 웹툰 다 있는데 그리고 뭐가 GS 리테일부터 롯데 쇼핑까지 그 CJ 프레시웨이 같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유통 인프라를 갖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또 이커머스 진출하기도 좋고 이런 유통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커머스라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또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또 제가 지금 구체적인 종목 얘기는 아니지만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쪽이 괜찮다는 거 보는 게 요번에 쿠팡이 나스닥 상장하면서 한 5조 땡겼대요. 5조 IPO 자금으로. 그걸로 뭐 하냐 하면 지금 수도권이나 광역시 중심으로 돼 있는 로켓 배송 물류 뭐 센터가 뭐 지금 뭐 한 2, 30개 뭐 이 정도라면 앞으로 그걸 뭐 100개까지 확대하겠다. 거기에 돈을 쏟겠다는 거잖아요. 정규직도 고용하고. 그러니까 물류센터들이 엄청 지어지는 거예요. 스마트 물류센터나 물류센터 관련한 것들. 거기에 뭐 물류 관련한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게 하여튼 그리고 그러면 쿠팡이 그렇게 IPO 자금 받아가지고 투자하는데 다른 이커머스들은 경쟁적으로 투자하지 않겠어요? 이거 굉장히 하여튼 쿠팡이 나스닥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게 약간 어벙벙하게 시장이 좀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SK텔레콤까지 지금 11번가 이커머스 쪽 하여튼 여러 이 국내 이커머스나 유통주들의 밸류에이션을 업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고 가장 선호주로는 저는 네이버나 이마트 정도를 보고요. 그 뭐 GS 리테일은 또 저평가 관점에서 뭐 CJ 프레시웨이 같은 유통 회사들이나 뭐 심지어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좀 다시 밸류에이션들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또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위닉스 얘기를 조금 더 드릴 건데 그 제가 지난주에 황사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말씀드린 날이 이렇게 한 5% 오른 날이고 그 다음날 조금 주춤 하다가 오늘 쭉 밀려 어떡하지 후덜덜 근데 또 반등이 나오죠. 오늘 투자 주체들이 누군가 볼까요? 뭐 크게 땡긴 세력은 역시 금융투자 이렇게 좀 이런 쪽에서 좀 빠지는 종목들을 쭉 챙겨 올랐는데 내일 뭐 황사가 요렇게 심하답니다. 중국의 노란 하늘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 막 이런 것들이 우리도 막 상황이 이렇게 되면 또 분위기를 좀 탈지 않을까 싶고 크린넨 사이언스 오늘 급등했죠. 50 뭐 요런 그 필터 관련주들. 그 오늘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두 종밖에 얘기 안 했지만 지금 마스크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들로 좀 엮여가지고 약간 시장이 오늘 완전 바닥권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위닉스를 잠깐 이제 통화를 해본 내용들을 보면 최근 위닉스가 이제 그 기관들의 IR을 좀 돌았어요. 그래서 IR에 오늘 주가가 이제 빠지길래 IR에서 내용이 안 좋았나 이렇게 좀 수소문 해보니까 제가 IR을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기관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회사 뭐 IR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한 쪽에서 물량을 팔았는지 오늘 좀 밀리다가 또 분위기가 반전된 게 지금 대표이사님은 미국에 가 계시고 올해 가이던스가 매출액 4,600억에 영업이익 700억이에요. 그러면 위닉스 지금 영업이익 700억 기준으로 시가총액 4,500원이니까 물론 순이익 기준으로 우리가 밸류에이션 퍼 멀티플을 해야 되지만 일단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냥 좀 심플하게 가면 지금 퍼가 한 7, 8배밖에 안 되죠. 7배밖에 안 되죠.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이제 위닉스가 미국의 월마트를 진출하려는 건 때문에 비즈니스적 차원에서 지금 공을 좀 들이고 있대요. 원래 월마트 쪽은 안 했는데 올해 3분기 정도에 입점을 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되어 있대요. 뭐 향후 좀 일정은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월마트는 코스트코나 홈디포보다 미국에서 뭐 가장 큰 이제 오프라인 유통회사죠. 일단은 뭐 확 처음부터 전체 전국 월마트에 깔리진 않고 주요 지점에 일단 깔아보고 단계적으로 매장 수를 확대하는데, 아무튼 그 위닉스의 지금 그 매출이 국내 50%, 미국이 한 30%가 넘어서 미국 시장의 이제 성장 동력 요인이 큰데, 북미 시장에서의 또 시장의 쉐어는 오프라인이 60%, 온라인이 40%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프라인 쪽 매출 성장이 좀 중요한데, 하여튼 월마트 들어가는 것도 하반기의 이슈입니다. 아무튼 요거 좀 추이를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좀 여의도 인사이트로는 좀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근데 뭐 아무튼 그래요. 이 상황입니다. 이거 뭐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는데, 저도 오늘 쭉 빠지더라고요. 이거 왜 빠지지? 빠지나 오는데 거래량을 터지면서 이렇게 또 올리더라고. 아무튼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분위기들이 좀 돌아서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포인트로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 클라우드 3사 글로벌 IT 기업, 요거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뭐 네이버 클라우드, NHN부터 해서 뭐 KT까지. 근데 여기 우리 또 한글과 컴퓨터는 KT랑 네이버 두 개랑 또 지금 협력을 맺고 있죠. 최근에 NHN은 뭐 또 1조 정도 클라우드 외국계 기업을 또 인수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 떴고요. 요 얘기도 좀 있어요. 금융당국이 외국계 클라우드 기업도 예외 없이 직권 조사하겠다. 이게 참 우리나라 어떤 이런 법이 되게 불합리한 게, 아니 국내 기업은 규제를 하는데 해외 기업은 그 규제 대상이 안 되는, 규제를 할 만한 또 이렇게 뭐 역량도 안 되고, 하여튼 규제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금융당국이. 그럼 국내 기업만 계속 뭐 피해보고 점유율은 외국계 다 뺏기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국내 기업, 외국 기업도 같이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좀 이런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뭐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기업은 좀 정금법 개정안이 이제 있으니까 국내 기업은 환호하고 외국계 기업은 불만이고 하는데, 공정하게 가야죠, 경쟁의 룰은. 이런 얘기가 계속 좀 돌아요. 클라우드가 최근에 작년 동안은 클라우드 쪽 섹터가 좀 침체돼 있었어요, 5G랑. 근데 저는 5G 섹터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은데 5G랑 클라우드가 좀 같은 흐름에서 한번 시장에 좀 부각이 한번 될 듯 합니다. 하여튼 요런 것도 약간 이제 어떤 시그널의 추이를 좀 지켜보는 거고요. 요거 다시 한번, 지난달 ICT 수출이 11.5, 저번에 제가 전자신문도 괜찮은 신문이라고 했는데, 이 GDnet 코리아라고 여기도 굉장히 좀 IT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이 견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디스플레이나 휴대폰, 반도체는 지금 분위기는 좋아요. 지금 금리 인상이 테크랑 연결돼가지고 그렇지 실적에 좋으니까 저는 뭐 여전히, 특히나 지금 싸다라고 할 만한 반도체 주식도 물론 싸지만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아서 절대적으로 또 싼 건 디스플레이나 휴대폰 관련주도 좀 많이 좀 저평가된 거 많기 때문에 이런 건 괜찮게 보입니다. 하이비전 오늘 또 한 게 나왔죠. 카메라 다중 능동 정렬 시스템 관련 특허. 이거 뭐 특허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수율을 개선할 수 있는 관련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잔잔히 잘하고 있다. 하이비전은 1분기 실적은 뭐 지금 가이던스 뉴스로 좀 나와 있던데 조금 침체돼 있지만 2분기부터 좋아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지는 거라서, 이런 특허 관련 것도 굉장히 뭐 괜찮은 뉴스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몇 가지 지금 시장의 분위기들을 좀 전달해 드렸고요. 17일까지 어쨌든 FOMC 회의 전까지 시장이 조금 지금처럼 좀 개별 종목들 장세이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간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지금 국채금리와 연동되는 그 연결고리만 좀 약해지거나 지금 끊기는 정도도 굉장히 지금 시장이 큰 변화를 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연기금이 어쨌든 지금 들어오는 모습들,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그 20조 정도의 유딜 펀드, 정책 펀드가 지금 이제 3월에 이제 구성이 되고, 이제 각각 운용사들이 선정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제 개인들도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그 펀드를 가입하기 위해서 3월부터 지금 은행이랑 증권사에서 굉장히 크게 프로모션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3월부터 이제 20조 플러스 알파로 모집을 하고요. 4월부터 집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4월부터 지금 여러 지금 기관들 운용사들이 왜 자꾸 팔아가 아니라 우리가 다 펀드를 깨고 다 직투로 가니까 기관들의 시드가 없었는데 운용이나 기관들이 이제 총알이 20조씩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유딜 쪽이라지만 유딜이면 범위는 웬만한 종목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말이 유딜이지 지금. 그런 와중에 또 연기금도 조금 돌아서나 이런 분위기는 어쨌든 최근에 우리 그 개인만이 나홀로 지금 매수하는 굉장히 쓸쓸한 장에서 기관들의 어떤 그 수급 쪽에서 좀 풀린다면, 특히나 우리가 지금 5월 달에는 일부 이제 코스닥 종목들의 대형주들의 시총 상위주들의 공매도도 조금 풀리는다고 하고 있어서 조금 조금 우려도 되는데, 4월부터 또 그렇게 이제 기관들의 총알이 충전돼 가지고 또 쏠 수 있는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생긴다면 공매도 우려도 좀 불식되고 4월의 어떤 시장은 훨씬 좀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도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기금들의 좀 추이, 내일도 한번 제가 너무 빠른 타이밍에 어쨌든 오늘 거의 뭐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에 사실 오늘 연기금이 처음 코스피를 매수한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어서 또 기금이도 굉장히 제가 많이 칭찬을 또 하고, 아까 폭죽도 인트로 배경으로 오늘 굉장히 표정도 밝습니다. 저희 칭찬을 많이 받아서. 이상 대주주입니다. 감사합니다.